저는 박서희입니다. 올해 73이에요. 하지만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할머니의 회고담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은 그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어요. 평생 지켜온 작은 국수집에서 혼자 면을 뽑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하루 일과였죠.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제 손은 5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오래된 국수틀이 있어요. 나무가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로 오래 사용한 것이었죠. 그 틀로 뽑은 국수는 기계로 만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을 냈습니다.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그야말로 예술품 같은 국수였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맛을 모르더군요. 편의점에서 파는 인스턴트 국수에 익숙해진 세상이었습니다. 엄마 또 그 낡은 걸로 국수 만드시네요. 딸 이순자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50살이 된 딸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음식점을 말이에요. 손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면을 뽑았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가문의 전통이자 어머니와 할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저와 남편 그리고 어린 손자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그때는 국수집이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대형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국수들이 늘어나면서부터였죠. 젊은 사람들은 빠르고 간편한 것을 선호했습니다. 엄마 대호가 좋은 제안을 가져왔어요. 손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대호는 손자의 남편이었습니다. 40살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이 자리에 작은 상가 건물을 지으면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작은 가게를 헐어버리고 상가 건물을 지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손자야, 이 가게는 내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지켜온 곳이야. 엄마, 지금이 몇 년도인데요? 전통이 밥 먹여줍니까? 손자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전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 전통은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지켜온 걸까요? 부엌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께서 손수 쓰신 레시피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각종 육수 만드는 법, 면 반죽하는 비율, 계절별 맛내기 방법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 노트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여성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국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위 이대호가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대호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본 결과 이 자리가 정말 좋은 투자처래요. 대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지거든요. 미리 상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저는 대호의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손을 움직였어요. 반죽을 치대고 국물을 우리고 고명을 준비하는 일상적인 동작들이었죠. 대호야, 이 가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단다. 어머님, 그런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현실을 살아갈 수 없어요. 대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손자도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언제까지 이런 힘든 일을 하실 건지 말이에요. 그때 손자도 함께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기적이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손자가 제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나이 들어서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려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손자의 말 속에서 진짜 속마음을 느꼈어요. 결국 제가 짐이 된다는 뜻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훈 할아버지도 그 중 한 분이었어요. 77살로 저보다 4살 위였죠.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분이었습니다. 서희씨, 오늘도 맛있는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이상훈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제 국수 맛을 알아주는 분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진짜 맛을 모르더군요. 상훈 할아버지가 국수를 먹으며 말씀하셨어요. 기계로 만든 네모 반듯한 면에 익숙해져서 손으로 뽑은 면의 참맛을 모르는 거지. 그분의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제 음식을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혼자 가게 정리를 하면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전통이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제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걸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인가 등도 굽고 손도 거칠어졌더군요. 하지만 이 손이 만든 국수를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뒷부분에서 특별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정성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먹는 사람에게 위안과 행복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어머니께서 쓰신 글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국수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손님은 줄어들고 가족들은 가게를 정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며칠 후 선자와 대호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업체 직원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실측을 해야 해서 전문가를 모셨어요. 대호가 말하자마자 낯선 남자가 줄자를 들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철거구역이고. 잠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누가 철거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손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혼자 힘들게 사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저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자야, 너는 이 국수집에서 자랐잖니?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친구들은 엄마가 뭐 하는지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손자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남들은 다 카페나 레스토랑 하는데 우리 엄마는 국수집이라니.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손자가 어렸을 때는 제 국수를 제일 맛있다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날 오후 상훈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서희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저는 상훈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가족들이 가게를 정리하라고 압박하는 것, 딸이 제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상훈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아들도 시장 장사를 그만두고 아파트나 얻어주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없는 일인가 하고 말이에요. 상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결론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더 메마른 곳이 될 거예요. 그분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어머니께서 국수를 뽑는 모습, 할머니께서 손님들에게 국수를 내오는 모습, 그리고 젊은 시절에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눈이 멈춰졌어요. 손자가 중학생이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뽑은 국수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표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때 손자가 했던 말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은 시절에 받으신 표창장이었어요. 지역 전통 음식 보존 공로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어요. 3대째 이어온 전통 국수집 맛의 비결은 정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지켜온 것은 단순한 국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이자 역사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었어요.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어요. 그동안 대충 후로만 봤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단순히 맛있는 국수 만드는 법만 적어 놓으신 게 아니었어요. 계절별로 다른 재료를 쓰는 이유, 각 재료의 영양학적 효능, 심지어 먹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간을 조절하는 방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콩나물을 더 많이 넣어 시원함을 더하고 겨울철에는 물을 우린 육수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런 세세한 배려가 곳곳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노트 맨 뒷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서희야,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될 너에게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기신 메시지였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상훈 할아버지였습니다. 서희 씨, 어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젊은 사업가가 있어요.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훈 할아버지가 명함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명함을 받아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그 사업가를 만나러 갔어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정이라고 해요. 은정 씨는 전통 음식을 밀키트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집에서 직접 요리하려는 욕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할머니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은정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신세계가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의 국수 레시피를 밀키트로 만들면 어떨까요? 집에서도 쉽게 할머니표 국수를 만들 수 있게 말이에요. 하지만 제 국수는 손으로 직접 뽑아야 맛이 나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반죽을 미리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간단한 도구와 함께 설명서를 넣어드리면 돼요. 은정 씨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도 함께 담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대째 이어온 전통,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레시피.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런 방법이 가능할까요? 70이 넘은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포기하지 마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세상이 변했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정 씨와 본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컴퓨터도 잘 모르고 인터넷 쇼핑몰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으니까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은정 씨는 정말 친절했어요. 컴퓨터 사용법부터 온라인 주문 처리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제품을 만들어야 했어요. 어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국수 밀키트를 개발했습니다. 반죽은 미리 만들어서 냉동 포장하고 육수는 농축액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단한 국수틀과 자세한 설명서를 함께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었어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드디어 만족할 만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은정 씨가 시제품을 먹어보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이 맛이면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다음 단계는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제품 사진도 찍고 설명도 써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스토리를 소개하는 글도 올려야 해요. 은정 씨의 제안에 따라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글로 써봤어요. 3대째 이어온 전통 국수집의 마지막 계승자, 박서의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 제목부터 거창해 보였어요. 글을 쓰면서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첫 번째 국수 뽑기, 결혼 후 작은 가게를 차린 날, 손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수를 먹던 날. 모든 기억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주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할머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은정 씨가 위로해 주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어요.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였습니다. 와, 드디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택배로 보냈어요. 며칠 후에 그 고객으로부터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신 국수 맛이에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만든 국수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서너 개씩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고객들의 후기를 읽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시어머님께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아이가 편식하는데 이 국수는 잘 먹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께 보내드렸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한 달이 지나자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2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정 씨가 제안했어요. 근처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해서 포장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대학생 2명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가족처럼 친해졌습니다. 할머니 이 국수 정말 맛있어요. 저희 엄마한테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이 제 국수를 좋아해 주니까 더없이 뿌듯했어요. 어느 날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할머니의 국수집을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이요? 저를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73 할머니가 방송에 나온다니요. 촬영 당일 방송국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작은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해주시면 돼요. 리포터가 친절하게 말해주었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먼저 국수 뽑는 과정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제 손을 따라왔어요. 5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반죽을 만지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것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와, 정말 신기해요. 기계 없이도 이렇게 가늘고 균일한 면이 나오네요. 촬영 스태프들이 감탄했어요. 인터뷰도 진행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언제부터 국수를 만드셨나요? 20살 때부터니까. 벌써 53년째네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이 가게를 정리하라고 했던 것,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과정까지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문이 폭증한 거예요. 하루에 10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엄마도 옛날에 국수집 하셨는데 할머니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나요. 이런 전화들을 받으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선자가 찾아온 일이었어요. 방송을 본 후였습니다. 엄마. 선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방송 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선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친구들이 모두 연락했어요. 우리 엄마가 방송에 나왔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현실적이기만 했네요. 선자야. 저도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의 일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이제라도 도와드릴 겨. 그날부터 선자가 가게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주문 처리부터 포장 작업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대호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이제 어머님의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사업이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주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직원도 더 늘려야 했고 작업 공간도 넓혀야 했습니다. 엄마 이참에 공장을 차리는 게 어떨까요? 선자가 제안했어요. 대량 생산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의 국수를 알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공장에서 만든 국수가 과연 제 국수와 같은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선자야, 이 국수는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 이렇게 주문이 많은데 다 손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선자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본질이 바뀌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상훈 할아버지와 상의해 봤어요. 서희 씨, 제 생각에는 규모를 너무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 서희 씨의 국수가 특별했던 이유는 정성이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면 그 정성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상훈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장은 차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현재 규모에서 품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 그럼 주문을 제한해야 해요. 그래도 괜찮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 국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을 거야. 선자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의 철학을 존중할게요. 그 즈음 은정 씨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요리 클래스는 어떠세요? 요리 클래스요?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전통 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어요. 직접 제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작은 클래스를 열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6명씩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반죽이 너무 질어요.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도 이런 국수를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해요. 수강생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몇 개월 후
수강생 중 한 명이 자기 동네에서 국수집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께 배운 방법으로 장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만의 레시피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런 조건으로 허락해 주었어요. 제 기술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국수집은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어요. 온라인 주문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요리 클래스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가족 관계가 회복된 것이었어요. 손자는 이제 제 일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또 엄마 이야기 나왔어요. 부장님이 우리 엄마가 유명한 국수 할머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사업 파트너가 되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20% 늘었어요. 숫자보다는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게 더 중요해. 네, 그것도 맞아요. 고객 후기들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는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한 달 전에 밀키트 주문했던 김미영이에요. 아, 그때 아이가 아프다고 하셨던 분이시군요. 네, 맞아요. 아이가 입맛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할머니 국수는 잘 먹더라고요. 미영 씨가 고마움을 표현하러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오늘 서울 올라가는 길에 들렀어요. 아이에게 진짜 할머니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아이가 제게 안기면서 웃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 국수 또 해주세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상훈 할아버지도 여전히 단골 손님으로 자주 오셨어요. 서희 씨 정말 대단해요. 1년이 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상훈 씨 덕분이에요. 처음에 용기를 주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서희 씨 안에 이미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미처 몰랐던 제 안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국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레시피뿐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담아서 말이에요. 원정 씨에게 이야기했더니 출판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어느 저녁 가족들과 함께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자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가게를 지키려고 하시나 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손자야, 너도 이제 알겠구나. 전통이라는 게 단순히 옛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라는 걸. 네, 그리고 그 가치를 현대에 맞게 전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대호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모든 걸 숫자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진짜 가치라는 것을요. 그날 밤 혼자 가게에 앉아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희망을 품었던 순간들, 그리고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들까지.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가족들의 반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 잘했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어요. 마치 어머니께서 미소 지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꿈꾸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가능성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73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잊혀졌던 맛을 되살려 다시 피운 희망의 이야기예요.